할로 반갑습니다. 엄정석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자랑을 뭐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요. 일단 토익이라는 이름이 붙은 강의 중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강의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뭐 쉽다, 뭐 이해하기가 쉽다, 그죠? 뭐 지구상에서 혹은 뭐 우주에서 가장 쉬운 강의, 뭐 이런 말들을 들어봤고, 저 또한 가급적이면 정말 쉽고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막상 진짜 쉬운가? 라는 의구심은 100% 떨치기가 힘들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그 비슷한 어떤 시기 혹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강의들을 모두 분석을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만약에 나는 토익을 정말로 쉽게 하고 싶다. 정말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그냥 따로 뭔가 문제집을 사서 풀거나 혹은 무슨 뭐 이론서를 사서 다시 듣고 이러지 않고 그냥 책 한 권으로 완벽하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올라가서 토익을 끝내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계층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혹은 뭔 추가적인 어떤 변명을 할 필요가 없는 강의가 뭘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반드시 여러분의 니즈에 충족하는 가장 쉬운,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토익 강의입니다. 결국에는 토익 이전에 어느 정도의 영어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토익은 이렇게 하면 돼요. 뭐 문제 이렇게 푸시면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을 바로 넘어가서 설명했을 때 사실상 어떤 분들 이해하죠. 이해해요. 그리고 분명히 빨리 도움이 되니까 뭐 고맙다 내지는 도움된다 이런 어떤 후기를 저 또한 많이 받았고 또 칭찬도 들었습니다만 마음 한켠에는 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 쉬운 강의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거 내가 못 듣겠다라고 해서 중도에 물러나신 분이 계세요. 자, 그분들을 위한 강의가 실질적으로 없더라고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익이면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어떤 전제만 있었을 뿐 그 전제에 대한 강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의의 그 처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어요. 여기까지. 자, 가장 쉬운 강의, 가장 이해가 가능한 강의, 그리고 토익도 토익이지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다시 뭐 중학교 교과서 뭐 이런 거 꺼낼 필요 없고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뭐 영포자였는데요. 전 노베이스인데요. 뭐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노베이스, 영포자 제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자, 맨 첫 얘기인데요. 자, 오늘 맨 첫 번째 강의 명사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명사에 관련해서 토익에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토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명사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토익 문제에서 나오는 명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100%의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의 뭐 길진 않아요. 길지 않고 오늘 제가 좀 이제 자랑으로 뭐 앞에 이제 이런 말까지 하지만 이제 그냥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자그마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쭉쭉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요. 진짜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편인데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엄대섭이라는 이름. 자, 그리고 책상, 연필, 태블릿, 핸드폰, 명사라고 하죠. 자, 이게 명사예요. 자, 이 명사는 문장 속에서, 자, 문장 안에서 주어도 되고요. 목적어도 되고요.
보어로도 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뭔가 오죠? 다시 한번요. 자, 사람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한다.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 안에서 이 명사는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여요. 자, 일단 여기까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 그리고 이 명사 앞에 어나, 언이나 더가 붙습니다. 다시 한번요. 더가 붙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전부 다 합해서 관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요. 더를 관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 명사, 사람 이름, 사물 이름. 자, 그리고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 그리고 명사 앞에 붙는 더는 관사. 자, 그리고 이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혹은 혹은 더. 자, 근데 명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단수라는 말이 하나라는 얘기고요. 복수가 바로 둘 이상을 얘기하는. 그래서 복수꼴로 만들어준다 해서 복수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일단 아주 간단하게는 대부분의 명사 뒤에 s만 붙이면 돼요. 책, 북이죠. 책들 하면 books, apple 하나죠. apples 여러 개. house 하나죠. houses 여러 채죠. 자, 이렇게 s를 붙이면 가장 일반적인 복수형을 만드는 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명사 중에서 끝나는 말이 s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맨 끝에 s를 붙이면 복수형이 되는데 아예 명사 중에 s로 끝나버려요. 뿐만 아니라 s뿐만 아니라 sh로 끝나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ch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x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o로 끝나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s, sh, ch, 그리고 x, 그리고 o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이런 명사들 뒤에는 뒤에 s가 아니라 es, e를 하나 더 집어넣고 s를 붙입니다. 어떤 명사가 있냐고요? 버스, s로 끝났죠? buses, dish, sh로 끝났죠? dishes, bench, benches, ch로 끝났죠? benches, box, x로 끝났죠? boxes, potato, o로 끝납니다. potato, 감자, o로 끝나요. o로 끝나요. 그 뒤에 es로 끝납니다. 그래서 potatoes, buses, dishes, benches, boxes, potatoes. 전부 다 es로 끝나죠. 자, 이것도 우리는 복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외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예외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는데요. 벌써 그만두고 싶죠? 아니, 배웠으면 되는데 무슨 또 예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자, 그러니까 이 문법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해를 한다. 암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자. 명사가 사람 이름하고 사물 이름을 부르는 말이래. 문법책에 자주 나오는 명사는 그런 의미야. 자,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막 주어란 말도 쓰고 목적어란 말도 나오고 보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다 명사야, 명사. 명사야. 자, 그리고 그 명사 앞에 어나 언이나 더가 붙을 수 있는데 그걸 관사라고 부른대. 그리고 명사를 복수로 만들 수 있어서 여러 개를 가리키고 싶은데 s만 붙이면 된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s를 붙여서 끝나는 말도 있대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라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 외워요? 아니, 외우는 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시면 되는데 단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외운다라는 게 어쨌건 간에 뭔가를 이해하고 외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짜증내지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토익 하다가 말고 혹은 뭐 영어 공부하다 말고 그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외우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O로 끝나는 단어, radio라는 단어는 뒤에 그냥 S만 붙인대요. 그냥 그걸 한번 이런 걸 우리가 예외라고 하는군요. 라디오즈, 라디오스, radios. 자, 라디오는 뒤에 ES가 아니라 S로 끝내는군요. 자, 그리고 피아노도 O로 끝나는데요. 피아노도 뒤에 그냥 S만 붙여요. pianos. 이렇게 예외도 있군요. 이 정도만요. 이 정도만. 자, 계속요.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선생님, 자음이 뭐예요? 네. 설명드릴게요. 자,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명사가 있는데 일단은 들어보세요. 이때 복수형은 여러 개를 쓰고 싶을 때는 Y를 그냥 두지 않고 I로 바꿉니다. I로 바꿔요. Y를 I로 바꾸고 뒤에 ES를 붙입니다. 그래서 IES 꼴로 끝나게 됩니다. 얘를 보시면 되죠. 자, 얘 보시면 돼요. city가 있어요. city. 도시예요. 네, city. 자, CITY예요. 도시들 하고 싶어요. 그럴 때 city, TY. 됐어요? TY. 이때 T를 자음이라고 한다고요. 에, 이, 에, 오. 에, 이, 에, 오. 우리 모음이라고 합니다. 에, 이, 에, 오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음을 우리는 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T가 자음이래요. 자, 그렇게 자음 T 다음에 Y로 끝나는 city는 여러 도시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cities, C-I-T-I-E-S, citi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baby, B-A-B-Y. 자, B도 자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Y로 끝나는 baby의 아기, 이 아기들, 아이들 이렇게 여러 명의 아기들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B-A-B-I 그리고 뒤에 E-S, babies라고 하고요. 자, 파티. 이건 아까 city하고 똑같죠. 일단 P-A-R-T-Y, party. 네, 이 파티의 T-Y, 자음 플러스 Y도 역시 똑같이 parties 만들고 싶을 때 P-A-R-T-I-E-S 이렇게 만들어서 복수로 쓴다는 얘기죠. 자, 근데 F 혹은 F2로 끝나는 명사가 또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F 혹은 F2로 끝나는 명사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 F나 F2를 V로 만들어줘요. Y를 I로 만들어주고 F는 V로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V 뒤에 ES를 붙여요. 어떤 명사가 여기에 해당하냐면 leaves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꼴은 뭐예요? L-E-A-F란 얘기예요. L-E-A-F, leaf. 여기 나뭇잎이란 뜻이에요. 나뭇잎. 요거 토익에서 많이 나와요. 나뭇잎. 자, leaf, F로 끝났죠? 요 F를 뭘로 바꿔요? V로 바꾸고요. V로 바꾸고 뒤에 ES 씁니다. leaves, leaves. 나뭇잎들이라는 말이 되고요. 자, knife 마찬가지예요. K-N-I-F-E예요. 요 knife는 F-E로 끝나요. F로 끝나는 게 아니라 F-E로 끝나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F를 V로 바꿔주고 E는 남겨두고 뒤에 S만 붙이면 돼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knives, knives. 칼.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knives, 칼들. 칼 여러 개. knife, knives. 이렇게 돼요. 예외가 있긴 해요. 루프가 그래요. 루프 보세요. 자, 루프 지붕이에요. F로 끝났죠? 근데 루프는 뒤에 그냥 S만 붙여줍니다. roofs, 지붕들. 그렇구나. 예외가 있구나. 정도예요. 오케이? 괜찮죠? 자, 다음. 불규칙한 복수형. 일정 규칙이 없다. 응?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해를 먼저 하시라고요. 명사가 뭐고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그리고 어나 언과 더가 붙고 그걸 관사라고 부르며 명사를 복수형, 즉 여러 개를 가리키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s를 붙이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닌 경우 중에서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예외가 있었고 그 다음에 y로 자음 다음에 y로 끝나는 말에서 이 자음을
y로 끝나는 말에서 y를 i로 바꿔주고 es로 붙이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f나 fe로 끝나는 말은 f나 fe에서 f를 v로 바꾸고 뒤에 es를 붙인다. 근데 그것도 예외가 있더라. 그리고 또 이게 규칙형이라면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다면 규칙이 아예 없는 불규칙한 복수형이 또 많더라. 일정한 규칙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앞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정리는 이게 다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요. 맞다 틀리다 이걸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뭔가 준비를 할 때, 시험 준비를 할 때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할 수 있다 없다 에서 문제를 풀면 틀리기만 하니까 할 수 없다 쪽으로 일단 먼저 귀결을 하고 먼저 결론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나겠어요? 아예 하고 싶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세로 가야 돼요. 맞는다 틀린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일단 마음의 준비 내지는 공부법에 대한 정리를 그리고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좀 외워야 되겠구나. 근데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외워야 되겠네?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대책은 또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불규칙한 복수형이 있다. 일정한 규칙이 없는데 너무 많아서 이건 다 얘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man이 있어요. 남자, man, M-A-N. 자, man은 뒤에 S 안 붙여요. men's 아니에요. M-A-N에서 A를 E로 바꿉니다. M-E-N, man 이라고 해요. 그 다음 tooth, 이빨이에요. 이빨, tooth, O-O죠? 네, tooth, 이빨들, 이빨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럴 때요, teeth라고 합니다. E로 바꿔줍니다. O 두 개를 E 두 개로 바꿔줘요. teeth. 자, 그럼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나름대로 규칙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요. 자, foot 마찬가지죠. 발, foot, F-O-O-T, foot의 복수형은 S 붙여서 foot 아니에요. feet입니다. F-E-E-T입니다. 이 두 개예요. feet. 이거 아까 tooth, teeth, foot, feet. 그래도 규칙이 뭐 아예 없지는 않네요. 그 다음 child. 아까 우리 베이비 아기 조금 더 큰 아이는 child라고 하죠. 어린아이. child는 child's 아니고요. children이라고 합니다. C-H-I-L-D child에서 발음이 child가 아니라 치로 바뀌어요. children. 뒤에 R-E-N을 써줍니다. 그리고 발음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children. 따라 읽어보세요. children. 그럼 어린아이들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우스. 우리 컴퓨터 마우스도 마우스 맞아요. 이거 똑같아요. 스펠링. 마우스. M-O-U-S-E. 마우스. G죠, G. 네, 찍찍찍 그 G예요. 그 G가 여러 마리 있어요. 이럴 때는 마우시스 아니에요. S 안 붙여요. 요거 많이 속더라고요. 마우시스 없고요. 마이스. M-I-C-E입니다. S가 아니라 C로 또 바뀌어요. M-I-C-E. 마이스. 이게 복수형 꼴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이해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명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정도 알면 그래도 명사가 뭔지는 여러분은 알게 된 겁니다. 토익 문제를 풀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이제 시작인걸요? 자, 토익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 토익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해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앞으로 혼자 공부하게 될 혹은 앞으로 점점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오늘 명사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practice 1. 간단한 테스트. 여기서 지금 practice test라고 써 있으니까 테스트 할 텐데요. 자, 다음 가로에 관사를 쓰고 필요 없는 경우에는 X표를 하래요.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 맞는다, 틀린다를 너무 신경 쓰게 되면 벌써 공부하기 싫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굳이 그런 프레셔를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관사 한번 써볼까? 관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나, 언이나, 덜을 쓰는 게 관사라고 그랬죠?
그거 한번 써보고서 이런 걸 왜 쓰는지 혹은 이런 말이 문장에서 앞으로 많이 보일 거다 정도로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ractice test 1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is Linda. 그녀는 린다입니다. 자, 그녀는 린다예요. 분명히 린다 한 사람이죠. 그래서 she is a Linda. 린다 앞에 어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she is Linda. 린다 앞에는 아무리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를 안 씁니다. on도 안 쓰고요. 더도 안 씁니다. 그냥 she's Linda예요. 사람 이름. 이걸 우리가 이제 고유명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려워요? 그럼 다시 취소. 자, 사람 이름. 자, 사람 이름은 앞에 아무것도 안 써요. She's Linda. 그녀는 린다입니다. 두 번째 문장. I play blank piano yesterday.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 피아노를 연주해요. 저는 매일매일 피아노를 칩니다. 이럴 때 I play blank piano everyday. 그냥 여러분들 자, 맞다 틀려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많이 들었던 말 혹은 많이 안 들어봤다면 그냥 왠지 이거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나는 매일매일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I play piano every day. 자, 피아노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더를 써야 돼요. Play the piano every day. 저는 매일매일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잠깐만. 피아노는 악기 이름이죠?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쓰는 거군요. 그렇군요. Play the piano every day.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문장. We have blank cat. 우리에겐 고양이가 있어요. 자, 고양이 한 마리예요. 자, we have blank cat.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빈칸에는 그렇습니다. 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We have a cat. 우리에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한 개를 가리킬 때 사람 이름일 때는 안 쓰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는 어를 쓰는군요. 자, 이해됐죠? 오케이. We like blank cat very much. 우리는 고양이를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똑같아요? 뭘 쓰면 된다고요? 어를 쓰면 돼요. We like a cat very much. 혹은 더를 쓸 수도 있어요. 이때 더를 쓰게 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한 마리의 고양이, 그냥 단순한 한 마리의 고양이가 아니라 그 고양이를 해서 어떤 고양이인지 정확하게 특정을 지을 수 있을 때는 어가 아니라 더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we like a cat very much 하면 그냥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뜻이고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고 the cat을 쓰게 되면 그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다음이요. Is this blank album? 이게 앨범입니까? 이게 앨범이에요? Is this album? 이거 앨범인가요? 자, 이럴 때는요. 바로 갈게요. 어가 아니라 on을 써줘요. Is this an album? 앨범이 아니라 on을 쓴다고요. An album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 이, 에, 오 기억나세요? 발음상에서 에, 이, 에, 오 앨범, 엘, 에, 이, 에, 앨범. 네, 바로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 앞에는 어가 아니라 on을 써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처음 알았다고요? 지금 보시면 되죠. 처음 알았으니까 지금 보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알았던 거죠. 자, 앨범 앞에 on을 써주고요. 다음, this is blank new bicycle. 자, 이것은 새로운 자전거입니다. This is new bicycle. 이 자전거는 새 거예요. 라고 할 때 뭘 써준다고요? 어를 써주면 돼요. 바이스클이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자전거 한 대. 새로운 자전거 한 대입니다. 자, 이것은 새 자전거입니다. 한 대일 때는 어를 써줍니다. 한 개일 때는 어를 써주고요. 자, 하나 더. It is blank apple. 이건 사과예요. 애플이니까 사과 하나. 와우. 정답입니다. It is an apple. 그렇습니다. An apple. 어가 아니라 뭘 써준다고요? on을 써주는군요. 어때요? 어때요? 할 수 있죠?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practice test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관사를 한번 연습해보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practice 2에 다음 단어들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셀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개념 에 해당하는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걸까 저걸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자연스럽게 잠깐만 박스라는 첫 단어 딱 보시면 박스 앞에 어를 붙이나 마나 박스를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박스 앞에 어를 붙이니까 셀 수 있는 말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건 아니네. 그치? 이건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잉글리시 앞에 on이란 말을 들어봤나? on English? 아니면 그냥 English라고 하나? 잠깐만 잉글리시는 그냥 어가 아니라 그냥 English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English구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대략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프랙티스에서 오늘 배웠던 복수형에 대한 연습을 쭉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틀려도 돼요. 틀려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일단 쭉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치를 시켜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연습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익숙해지려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약간의 연습을 더 해야 되고 그 연습에서 틀렸다 맞았다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각을 세우는 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틀린 건 틀린 것대로 이럴 땐 쓰지 않는 거구나. 이럴 땐 s를 붙여야 되고 이럴 땐 es를 붙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단어들의 성질이 조금씩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명사편을 통해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프랙티스 4의 물질 명사의 수량 표시까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